자, 여기 원칙 하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진정한 리더십과 용기가 과연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제 막 공직자의 길을 걷게 되실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이 질문이 평생의 화두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진정한 용기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 질문에 자신의 삶 전체로 답을 보여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문신, 충암 김정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근데 이 김정희라는 인물을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이 사람이 얼마나 비범한 천재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10살도 되기 전에 사설을 다 떼고요. 13살에 과거 시험에서 떡하니 1등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1살에는 또 다시 전체 수석으로 합격하면서 뭐랄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엘리트 관료의 길에 들어서게 되죠. 그야말로 탄탄대로 꽃길만 예약된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대단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첫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갑자기 이거 과거 시험용 글은 배울 게 못 되네. 이러면서 다음 시험을 포기해버려요. 아니, 성공이 보장된 그 길을 스스로 걷어차고 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학문에 몰두한 거죠. 이때부터 벌써 보이죠.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건 명예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였다는 게. 그리고 이런 깐깐한 기질, 이건 관직 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권력 앞에서 할 말은 하는 거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때 조정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반정으로 왕이 바뀐 직후라 공신 세력들이 아주 그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김종은 그 속에서도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꼿꼿하게 자기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29살이 되던 해, 그가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조선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올린 상소.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첫째, 권력자들이 쫓아낸 왕비를 다시 복위시켜라. 둘째, 바로 그 권력자들을 반역자로 처벌해라. 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당시 왕이랑 기득권층의 정통성을 그냥 정면으로 부정해버린 거죠. 이건 진짜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역시 원칙을 지키는 데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의 용감한 행동이 불러온 결과는요, 정말 혹독하고 무자비했죠. 김정우의 이런 개혁 요구에 위협을 느낀 기득권 세력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로 반격이 시작됩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젊은 신진 살림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해버리죠. 이게 바로 역사의 기묘사화라고 기록된 그 피바람이었습니다. 김정을 비롯해서 그와 뜻을 함께했던 젊은 개혁가들은 전부 다 체포돼서 정말 혹독한 고문이랑 신문을 당합니다. 그들이 지은 죄요? 딱 하나였어요. 부패한 권력에 맞서서 세상을 좀 바꿔보려고 했다는 것. 결국 모든 걸 다 잃고 저 멀고 먼 섬,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끝없이 파도 소리만 들리는 그 절의 고도에서 얼마나 깊은 고독과 절망에 빠졌을까요? 근데 정적들의 보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 다른 정치적 음모에 엮여서요. 겨우 35, 정말 젊은 나이에 사약을 받고 그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의 이야기가 이렇게 비극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오히려 가장 빛나는 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 끔찍한 유배지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담은 시, 감흥을 남깁니다.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낙이림 황야, 떨어지는 해는 거친 들을 내려다본다. 화려했던 지난날은 다 저물고 이 황량한 현실에 내던져진 자기 처지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만 촌, 차가운 갈까마귀는 저무는 마을로 내려앉네. 모든 게 쓰러지고 가라앉는 이 쓸쓸한 풍경 속에서 그는 세속의 욕망 같은 걸 다 내려놓고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공림연화랭, 텅 빈 숲, 불 때는 연기마저 차갑다. 세상의 온기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그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이 그대로 전해지는 구절이죠. 배곡 어명문, 그리고 마침내
가난한 오두막집의 살인문을 닫았네. 이건 그냥 문을 닫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시련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려는 성찰의 자세를 상징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김정혜 씨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 가진 게 없어도 만족할 줄 아는 지족, 그리고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 그는 시련 속에서 오히려 감사를 배우고 꾸밈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발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는 그의 삶을 과연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의 굳은 신념은 결국 어떤 유산으로 남았을까요?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의 운명 자체는 너무나 비참했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영원했거든요. 훗날 그의 진심은 다시 평가를 받게 되고 모든 누명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 최고의 벼슬인 영의정에 추증되죠. 그의 원칙과 용기가 시대를 뛰어넘어 결국에는 승리한 겁니다. 김정혜의 삶은 지금 우리에게, 특히 공직자로서의 길을 막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쉬운 길과 옳은 길, 그 갈림길에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공직 생활이 될 겁니다.